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로스 리서치라고 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탐방 일정 이런 것도 공유드리고 있고 탐방 보고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뉴스들 체크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공시 내용들 관련돼서도 해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경제TV 출발 증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2명의 패널이 출연했어야 되는데 일단 출연자 한 분이 섭외가 안 돼서 혼자 방송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체크포인트 3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의 현대차, 그 다음에 국내 배터리 3사, 언론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일부 소재 업체까지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까지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실무진들이 국내 2차 전지와 관련된 또는 완성차 업체들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 국가의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10월 13일자로 보도기사가 나왔는데 그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짓는 것들 이건 이미 5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좀 연기가 된다 이런 이슈가 일부 있었는데 예정대로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완공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IRA 법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2년간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IRA 적용을 좀 유예시켜 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 소재들 이런 것들 대부분 지금 잘 보시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재련 시설 의존도를 보시면 리튬이 58%, 코발트가 64, 흑연이 7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중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요 기준치를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든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역시나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 소재 업체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좀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서 시행령을 이제 만들어서 올해 연내, 연내라고 해봤자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입장이 좀 대변돼서 시행령이 만들어질지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충격을 줄 만한 요인들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IRA 법안 투자 촉진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빨리빨리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부 기업들이 단계를 보시면은 뭐 부지 검토 뭐 이 정도 단계에 많이들 와 있는데 빨리빨리 결정한 다음에 공장을 좀 빠르게 지어서 결국 미국산 메이드 인 USA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 제품들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제조업을 회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공장을 많이 지을 거고 앞으로도 더 지을 예정인데
미국에 지을 거라면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서 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13일 CPI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8.2%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8.1 정도였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에너지 가격은 좀 빠졌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좀 빠졌는데 대부분의 서비스, 교통 서비스, 의료, 그 다음에 주거비, 식료품, 신차 이런 거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CPI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금리를 계속해서 고강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3% 이상 하락 마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급반등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 정도의 변동폭을 보인 하루가 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페드워치라고 그냥 네이버 이런 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CME 페드워치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폭, 요 확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 75bp 인상의 확률이 97%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확률이 한 84, 85 이 정도 범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1월 달 FOMC 회의를 하면은 75bp를 올리긴 할 건데 그 인상 확률을 대략 한 80%대 중반 정도 봤는데 거의 이제 100% 가까울 정도로 75bp 올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CPI가 발표된 이후에 100bp, 그러니까 1% 이상 올리는 의견도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11월 달에 0.75, 지금 12월 달에도 0.75 올린다는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시만 놓고 보면 전혀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연준이 지금 점도표 찍은 걸 보면은 올해 대략 한 4.4 정도, 내년에 4.6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 내년에는 거의 말이 되는 금리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5% 찍는 것도 지금 상황이라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안 좋아지는 것들인데 나중엔 결국 경기 침체를 거의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증시가 오히려 좋아지는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달에 미국 FOMC 회의에서는 0.75 올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이거는 뭐 주제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크게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두실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재밌게 볼 내용은 뭐냐면 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장중에 어제 5.8% 정도 하락했는데 시간에서 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건데요.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요 상장 진행을 했었는데 철회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쪼개기 상장 때문에 뭐 주주들의 반대가 심해서 다 맞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공모 시장이 완전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흥행 실패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라이온하트 지금 공모 자금이 제대로 안 모입니다. 높은 가격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 공모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 다 좋아지는 건데 이대로라면은 인기도 없기 때문에 공모 자금 모집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철회가 아니고 연기시킨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이슈는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던데 이거를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펀더멘탈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게임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신작 게임 다른 게 좀 대작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실 이런 기업들 뭐 EV 첨단 소재 이건 좀 오타가 났는데요. 화일약품 이런 기업들 다 테마성으로 오른 거라서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EV 첨단 소재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최대주 지분율이 7%입니다. 제가 좋은 기업 발굴하는 것들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기업은 정말 안 좋다라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쓰레기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7%밖에 안 돼요. 요거 제가 볼 때 이슈몰이하고 주가 급등한 다음에 팔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 기업들은 대체로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역시나 요 기업 좀 제가 볼 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이노룰스는 신규 상장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 기업들이야 늘 상장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변동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진성TC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은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던 기업이에요. 하부 주행체 무한 궤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굴삭기라든지 또는 뭐 전차 같은 거 보시면 밑에 그 궤도 이거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롤러, 아이들러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기업이 사실 좋은 게 뭐냐면 글로벌 그 중장비 업체 대략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의 기업과 거래를 합니다. 특히 전 세계 1위 기업인 캐터필라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재건 사업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굴삭기라든지 많은 중장비가 들어갈 텐데 그때 어느 나라 제품이 과연 들어갈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볼땐 캐터필라, 히타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마켓, 현대건설기계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부 주행체를 공급하는 진성 TEC가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 증설하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올해 그 태국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올해 한 4,500억에서 내년도 한 6,500억으로 2,000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연료 전지 사업도 지금 한 5년, 6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니까 성장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신규 사업도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밸류에이션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싼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 싸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망하다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PER은 5배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는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진성 TC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이 반등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